안녕하십니까. 보험들 최덕사입니다. 3월 31일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가 열렸죠. 이때 이제 발표한 GA 업권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조회수도 되게 많고 또 왜 판매 수수료 이렇게 개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GA의 논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고 반대를 하는지 GA 쪽의 입장문을 소개를 저희가 전부 다 총 한번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일일이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전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실적인 이제 질의를 했는데 업계는 이제 설계사들이 이제 막 그 연봉 몇억 억대 연봉 받는 설계사도 일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생계형 설계사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감안해서 특히 이제 전응률 그다음에 저소득 생계형 설계사들이 수수료 분급이나 원가 공개를 하면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설계사는 서민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고려를 그런 청천의 고려를 해서 신중한 접근을 이제 요청했으면 바란다 해서 이제 부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자, 수수료를 7년 분급할 때 실질 소득이 한 70%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렇게 되면 설계사의 실제 생존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막 고능률 설계사 중에 억대 연봉 막 몇억 받는 사람은 타격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계형 설계사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GA 소속 설계사가 현재 28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 중에 한 반이 30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이 가계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원이 이제 뭐 다른 걸 겸업을 하거나 여러 일자리를 같이 해서 소득을 보완한 게 아니고 설계사 소득만 이 가계 소득으로 쓰이는 이것만 갖고 먹고 사는 설계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24년 GA 입사자 중에 월 소득이 50%가 300만 원 이하고 근데 이게 소득이란 건 그냥 매출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업 장사를 하면 매출이 다 이익은 아니잖아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하루에 30만 원씩 팔면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제 소득입니까? 월세 내야지, 재료비 들어가지, 직원 월급 줘야지, 그 다음에 공과금도 들어가지. 요즘 플랫폼 배달료 떼지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 종업원보다 식당 주인이 돈을 더 못 번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 자영업이 그래요. 거기에 직원보다 사장이 돈을 적게 가져가. 이것도 300만 원도 특히 그래요. 특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비도 들어가고 또 뭐 밥도 사줘야 될 때도 있고 술도 사줘야 선물도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나면 실소득은 뭐 반이나 될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런데 이 중에 50% 중에서도 200만 원 이하가 한 27%, 그다음에 300만 원 이하는 23%, 200만 원 못 받는 사람도 많죠. 그럼 우리나라 그 한 달 그 뭐죠? 그, 그 뭐라 그러지? 그 기본 뭐 기본급 있잖아요. 그게 아마 한 3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휴수당도 있지, 또 며칠 휴가도 있지. 근데 설계사들이 휴가가 있습니까? 아무 때나 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예요. 출퇴근 시간 없이 휴일 없이 일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나 분국 구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서민 생계형 일자리란 측면에서 우리 국가나 당국에서는 굉장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지급 방식을 바꾸면 돈을 못 벌면 이 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탈을 하거나 또 설계사를 하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엄청 설득을 해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잘하면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떨어지면 유입이 이제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서민 경제 일자리 관점에서 분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좀 조정을 해보자고 금융 당국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자, 호주는 이제 이런 7년에 걸쳐 선치 이제 성급 수수료, 성급으로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7년에 걸쳐 분급하는 정책을 도입한 후에 한 40%가 설계사 측 FC 잡을 포기를 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자문료 이건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반 50%가 늘었어요. 수수료가. 왜? 뭐 가게가 줄면 예를 들면 음식값이 올라가겠죠. 외국에 가면 가게도 별로 없는데 음식값이 비싸. 그거는 당연하죠. 경쟁이 없고. 없으니까.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는 당국은 설계사 수가 너무 많다. 전업률 설계사 이거를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를 확 줄이면 이런 전업률 설계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업률 설계사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생활인이다. 이걸 주소득원으로 가계 소득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격한, 특히 2년 받다가 7년까지 분급을 하는 급격한 제도 변화죠. 시장 경쟁력 약화, 그 다음에 서민 일자리 감소, 결국 나중에는 이게 수수료가 올라가면 소비자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연 분급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이 있을까 또 질의를 했어요. 자, 수입이 줄면 수입이 줄면 예를 들면 30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줄면 이제 지출을 줄이거나 지출을 줄이는 데에서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교통비 써야 되고 뭐 선물도 줘야 되고 또 집안에도 갖고 가야 되니까 보험료도 또 많이 상대적으로 일반인보다 많이 내겠죠. 자기가 설계사를 하다 보면 그거를 무한정 줄일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가지고 생활하지 않겠냐 그러면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대출이 증가되고 이자 부담이 있을 거다. 이런 구조가 계속 생계 유지를 해서 2000년부터 실질적으로 들면 구조 이자 부담에서 설계사 개인도 손실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손실 보전책도 마련돼야 되는데 지혜들도 또 이런 걸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가능성이 커지자 예전에 1200% 시행했을 때는 지혜가 자금을 외부에 투자를 해서 먼저 선지급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요것도 2차년도에 가면 지금 극복할 그 상황이지만 그만큼의 돈은 잠겨 있습니다. 계속 땡겨줘야 되니까 선지급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2차년도 것도 7차년 것도 길게 나눠주면 지혜 재정의 한계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혜도 캐시 플로우에 엄청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FP는 소득이 없으면 빚내서 해서 나중에 받으면 이걸로 쓴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걸 FP로 보전 안 해주면 지혜가 보전해주고 지혜 보전해줄 때는 지혜의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보전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도 적용 전에 이런 걸 검토를 잘 해주고 또 시행 시기도 그러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유예를 해주고 원래 나라 정책이 그것도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2년이면 3년을 했다가 또 한 1년 해보고 여기서 이제 어떤 현장에서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있으면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또 2년 해본다거나 아니면 또 3년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길게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원래 국가의 큰 정책인데 너무나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자, GA 운영비를 사업비로 명기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자, 사업비로 명기한다는 건 이제 GA 운영비를 분급 말고 2000년대에 이제 미리 주어라. 1200% 이게 제한되지 않고 이 주장이에요. 보험사가 사용하는 사업비 중에
신계약비와 유지비가 전체 사업비의 신계약비는 이제 모집할 때 설계사 수수료 등하고 관련된 수수료 쓰이는 게 신계약비고 유지비는 이제 모집한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유지비는 주로 이제 보험사에 쓰이는 거죠. 인건비, 임차비, 전산비 등이 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속 채널과 GA는 이제 전속이란 건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 채널을 전속 채널이라고 하죠. 동일한 상품을 같은 보험료로 GA와 보험사가 다른 보험료 상품을 파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품을 팔아요. 보통은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직판과 대리점은 어떤 특히 상품이 있을 때 근데 보험은 그렇지 않아요. 직판이든 대리점이든 상품 급부하고 보험료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가 구조가 이제 유사한데 GA만 고비용 판매 채널로 오해를 해서 계속 이걸 줄이려고 그런다. 원수사 역시 전속 채널 유지비를 지출하게 있음에도 GA만 고비용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은 왜곡된 지적이다. 자동차 보험처럼 계약 체불가 없는 구조와 일반 보험 상품을 단순히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어요. 자, GA 채널의 유지비 비중도 전체 유지비의 50% 수준이며 보험료가 더 비싼 구조도 아니다. 고비용 채널이라는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GA 업계는 GA도 인건비, 전산비, 이건 우리가 잘못 쓴 건 아니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산비, 설계사, 조직 유지비 등 실질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유지비로 보이는 어떤 지출 내역도 GA에서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운영비 역시 보험사의 사업비 항목에 공식 반영돼야 되고 요거를 GA한테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료 말고 운영비 명목으로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거는 7년 분급하지 말고 주장을 해야 된다. 원문이 우리가 편하게 쓰던 일상 용어하고 조금 다르게 써요. 자, 수수료 공개. 보험 산업만 왜 예의 없이 강제하나. 자, 유통되는 수백만 개의 상품과 서비스 가운데 원가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판매 수수료 공개는 보험 산업에만 지나치게 적용되는 특례적 조치다. 특례적 조치. 이건 뭐 혜택 있는 것처럼 보이네 표현이. 보험 설계사 시장의 특성과 보험 판매 채널과 차이를 무시를 하고 일률적으로 그냥 설계사 시장과 채널 간 전속 여기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고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 자, 원가계는 시장 경제 원리, 뭐 시장 경제에서 원가를 공개하는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의 원가 그냥 소비자 가격을 보고 상대 회사와 비교해서 사면 되는데 이거를 원가를 왜 비교가 알려줘야 되고 내가 얼마 남는지 식당에 갔는데 너 라면 하나 사면 원가가 얼마고 내가 이거 다 빼고 얼마 남는다 이렇게 표시해주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 소득이 떨어지니까 기반과 고용 이제 있는 사람 나가거나 새로 오지 않는 여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단순한 수요 공개가 아니라 어떤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이런 강제 조치가 추진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법률에 의한 거냐 어떤 규정이 있느냐 자 보험법에 이런 게 없고 감독 규정에 현재 이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뭐 그냥 너 안 하면 검사 나갈 거야? 너 그냥 혼내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금감원이 그냥 압박을 해서 하는 건지 예? 아니면 뭐 법률이나 규정을 바꿔서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거죠. 뭐 이런 근거 없이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범 규정, 감독 규정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당국도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네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계가 지금 아마 소송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계는 수수료 공개가 소비자 판단을 돕기보다 오히려 불편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자 소비자가 야 너 수수료 너 많이 받는 거 권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지. 아무 이야기 안 하면 소비자는 사실 너 수수료 얼마 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 어,
자기가 막 엄청 큰 보험을 들지 않으면 설계사들이 일단 뭐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일반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 예?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 도와준다. 어차피 보험 필요한 도와준다는 개념인데 뭔 돈을 그렇게 떼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 그다음에 뭐 몇 건을 한다고 한 달에 뭐 두세 건 합니다. 근데 한 건 할 때 그 수수료가 엄청 크다 그러면 얘가 떼돈을 벌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 돈 벌라고 권유하는 거 아니냐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씨 그냥 자기가 어떤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네가 든 상품은 내가 수수료를 더 받아 보험료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도 보험료는 똑같은데 수수료 중심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상품보다는 여기에 어, 들어가서 야 수수료 적은 거 줘. 에? 너 수수료 많이 받은 거 줘서 보장 안 좋은 거 내한테 권유하지 말고 이런 다툼과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신뢰 형성에 실패를 하면 상담 자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계속 뭐 보장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새끼 거짓말이다. 수수료 지 많은 거 추천하고 좋다고 그런가 보다. 막 이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판매인한테 권유를 받을 때 이제 판매를 대부분 좀 의심을 조금 하긴 하죠. 그렇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2차 사고 저차 사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많이 받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알려주라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거기 보험사가 이제 그러면 전문가 아닌 판매인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예? 물건을 팔고 돈을 버는 사람. 근데 계속 설계사라는 표현도 그렇고 옛날에 모집이었잖아요. 설계사, FP 뭐 이렇게 왔던 거는 설계사의 직업적 그 비전, 그 다음에 가치, 예? 전문가로서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설계사 시장에 좋은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돈도 충분히 받아서 서비스도 충분히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도록 만들려고 이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갈수록 이제 돈 많이 벌려고 그냥 단순한 물건 판매인으로 우리가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더 과거에가 더 좋았어. 설계사를 대하는 관점이 어, 가치 있는 존경받는 하고 싶은 직업인으로서 설계사 직업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이거를 막 매도하고 나쁜 지 수수료만 챙기고 뭐 가짜 계약하고 이렇게 거꾸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씌우게 되는 과정으로 계속 흘러와요. 이 산업 정책이 좀 이상해졌어. 어느 순간에 나쁜 놈 계속 만들어. 지혜가 너무 커져서 그런가? 그래서 설계사 유상, 전문성에 대한 인식, 평가를 엄청 저하를 좀 시키는 거에 결정타를 여기는 매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제 보장 내용 별로 관심이 없고 야 너 수수료 적게 받는 거 사업비가 적으니까 내한테 좋은 거 아닐까 아니야? 네가 적게 받으면 내한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어, 막 권유하는 걸 기피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자 이렇게 말해서 그러면 상품 똑같아 어디나 그러면 야 그러면 너 진짜 돈 많이 받은 게 누구는 얼마를 줬다는데 나한테 몇 개월치 보험료 줘? 아니 뭐 선물 뭐 있어?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걸 몇 퍼센트, 총 보험료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뭐 한 3%, 5%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지키면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은 10만 원인데 60개월 동안 보험료는 얼마 600만 원인가? 600만 5%면 그게 5, 6, 30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 내는 보험에서 총 납입기한 보험료의 퍼센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금액으로 환산하면까지 요즘은 예시를 하더는데 그러면 특별이익 제공, 리베이트 금지를 가장 큰 뭐 이런 불판의 어떤 사례로 척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FP가 그걸 주기 시작하면 소문이 나고 다른 고객들 그걸 요구하고 그러면 경쟁 속에서 계속 이런 불안한 리베이트에 의한 실적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걸 요구하는 고객을 강력하게 처벌을 하든지 그래서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500명 이상 지회에서는 이제 보험 상품 비교 설명제 해가지고 세 가지 상품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설명하지 일방적으로 이것만 좋아요 이렇게 설명 이미 안 해. 예? 같은 상품을 세 개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다 사인까지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현실에도 소비자 오히려 수수료 높은 상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그 경우는 아니겠지. 같은 상품인데 상품이 동일하다면 보통 이제 아는 설계사들이니까 너 수수료 많은 거 그거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일반화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 있는 설명 같아. 단순히 공개만으로 소비자 이익이 향상된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건 맞아요. 뭐 이거 하다 그 직결되지 않고 저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현행 제도 내에서는 비교 설명 제도 작동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실제 소비자가 든 상품으로 거기랑 정말 유사한 상품으로 비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율량 40 내가 들은 그 상품이 아니야. 그다음 똑같은 상품 별로 없어. 근데 여기다가 수수료 공개가 추가되면 더 혼란이지. 실제 이 사람이 드는 상품도 아니고 유사한 상품도 아닌데 여기다 또 수수료까지 비교해주면 이거 설명하다 시간 더 갈 것 같아. 그리고 보험 상품 중요한 거예요. 네가 수수료를 어떤 거 팔면 많이 이고 이게 맞냐 틀리냐 씨 줄래 말래 리미트를 이러다가 끝난다.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 안정 아까는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전문성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들면 이거 아니고 보험 상품도 비교를 해줘야 되고 요즘 그 상품 급부 이런 것도 엄청 복잡합니다. 그걸 또 비교해 주는 것도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전문 설계 서비스도 같이 전문적으로 해주는데 플러스 알파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부가가치를 넣어서 서비스를 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작은 거 들고 리베이트가 선물도 많이 줘야 되고 하면 뭐 열심히 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소비자 보호 중요하다. 그렇지만 요 설계사 관련된 문제도 균형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자, 수수료 공개 꼭 유익할까? GA 업계에서 보는 세 가지 우려. 소비자는 오히려 오해할 수 있다. 실제 보장성 보험 수익률은 보험료가 9%인데 10만 원 기준으로 하면 9천 원 내외가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소비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설계사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왜? 선지급을 해서登기해 주기 때문에 막 10달치 보험료를 네가 가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장 내용이 좋은 걸 설명한다 해도 하필 얘가 이제 수수료가 높은 거지. 근데 수수료 낮은 상품만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상품 선택이 애고갈 가능성도 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설계사도 유축된다. 맨날 너 돈 받는 거 배 아파하고 오해와 불신을 가지면 설계사 상품 내용 중립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수수료가 적게 보이는 것만 대충 이야기를 하고 만다는 거지. 그리고 뭐 내가 리베이트 줬으면 됐지 뭐 내가 계속 이를 관리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설계사 중심의 대면 자문 구조가 흔들 수 있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문가로서 설계사 잡을 만들고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이 숲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설계사와 지혜가 안 좋으면 뭐 보험사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설계사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험사에 대한 불신으로 거꾸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가 보험을 파는 거니까. 그 불안정 판매 오해 또 여기저기서 뭐 돈을 주네 마네 적게 줬네 뭐 어쩌고 하다가 싸우다가 또 해지를 하고 하면 전체 산업에 신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사 문제를 뛰어넘어서 보험사 그리고 이 전체 유통 채널의 안정성을 위협을 할 수 있으니 보험업계 전체 공동 노력을 해서 이런 공개 강제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해법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잘 썼네. 잘 썼어. 자, 핵심은 의도는 이런데 부작용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업계에 현실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냥 이거 악의 축을 생각 이걸 때려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실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원래 그래서 국가 정책을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또 조금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걸 부작용을 감안해 갖고 또 해보고 그다음에 너무 이게 못하겠다고 막 현장에서 현실에 덤비면 거기도 생계인이고 산업인데 그 산업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의견 들어줘서 일부러 수용하고 이게 백년대계 국가의 정책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게 지금 지혜 요건의 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